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센트 병원 주라고 합니다. 전 DDH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DDH가 사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오늘 20분 만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할 거고,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정의부터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선천성 탈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CDH라고 요즘은 DDH로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아니면 Dysplasia of the Hip으로 보통 많이 써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탈구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DDH라는 개념 자체가 디스플라지아랑 서먹세이션, 디스로케이션 전체를 포함하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탈구만이 DDH가 아니고 디스플라지아만 있어도 DDH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여기서 DDH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뉴로머스큘러 디시즈가 있는 친구들도 힙이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더와이즈 헬스 베이비에서 DDH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H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게 A가 정상 고관절이고 그 다음에 B가 디스플라스틱, C 서브룩세이션, D 디스로케이션인데 디스플라스틱은 이제 보시다시피 피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세타블라 인덱스가 좀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브룩세이션은 그 이제 IOA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다이 풀링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메디al 다이 풀링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카til리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고 마지막으로 디슬로케이션은 아예 그거 자체가 말려 들어가 있어서 헤드와 아세타블럼 사이에 껴있는 거를 탈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잘 아시겠지만 DDH 리스크 팩터는 크게 이제 여가인 브리치 그리고 양수 감소증 그다음에 뭐 기타 같이 동반된 아노말리나 그 첫째 아이거나 이런 메케니컬한 이유로 자궁이 한마디로 좀 작아져 있는 상태일 때 아기가 낑겨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그다음에 그 탈구에 가족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메일 젠더 이게 리스크 팩터가 돼서 꼭 DDH 스크리닝 할 때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티드 아노말리라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토티콜리스 그다음에 패스 칼카니오발구스 클러프 등으로 이런 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서 어소시에이티드 아노말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fetal molded bab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이게 그러니까 힙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웅크린 자세가 나와서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걸인데 대신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어덕션 되어 있는 힙이 빠지는 걸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용어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레이브럼은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 구조물인데 림부스는 이제 림부스는 이 DDH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힙이 아니다 보니까 아세토블럭 카틸리지랑 그다음에 레이브럼이 인버티드 되면서 이제 패설로직한 파인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리가멘텀 테레스나 풀비나는 이제 그 힙이 빠져 있으면서 그게 빈 공간이 되는데 이게 빈 공간이 공기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방, 팻 같은 걸로 이제 폴비나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채워져 있어서 그런 구조물들이 DDH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H의 진단은 주로 이제 크게 나눠서 피지컬 익사미네이션이랑 그다음에 초음파랑 엑스레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피지컬 익사미네이션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소아정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이스키오 글루테알 폴더를 제일 많이 보게 되고 이게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 그림처럼 힙 에이비덕션을 시켜서 ROM이 양쪽이 좌우 대칭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C는 이제 앨리스 사인으로 다리 길이가 이제 양쪽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사인인데 사실 아주 어린 아이에서는 잘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톨라니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덕션을 해보면서 힘이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발로 테스트랑 같이 이제 그걸 유도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소리로 나는 게 아니고 손끝에 있는 클리킹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2개월 이하의 아이들에서 보기 좀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이전에는 제일 diagnosis of choice가 초음파인데 크게 그래프 메서드랑 하키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 찾아왔는데 그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이 제일 전형적으로 그 DDH를 보는 그림인데 이 영상을 얻기 위해서 프로브를 어떻게 돼야 하는 문제였는데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롱기튜디널하게 돼야지 이런 표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메서드는 이 표준 영상을 얻어서 이 알파각과 베타각으로 보통 알파각이 60도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통 판별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도 이 오른쪽에 D 그림처럼 그 큰 D분의 D로 해서 이게 50% 이상이 넘는지로 이게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앵글이 60도를 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세타블라 커버리지가 그 큰 D분의 D인데 이게 50%를 넘어야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에서는 사실 6주에서 8주 이하의 아이들은 이게 이것보다 알파각이 60도보다 작아도 비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서 팔로우업을 해서 초음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B 이상이면은 파블릭 카니스를 시작해 보게. 그다음에 DDH는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크리닝인데 스크리닝이 아무래도 DDH는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사실 이게 아기한테서 DDH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하는 게 유용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 태어나는 아기들 전수로 선별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는 보통 6개월 이상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피마 헤드 오시피케이션이 생기기만 하면은 뭐 6개월보다 어려도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피마 헤드 오시피케이션은 보통 4개월에서 10개월에 생기는 게 정상이고 이게 보이면은 이렇게 이게 잘 들어가 있는 엑스레이인데 어, 제가 냈던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해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로 DDH를 진단할 수가 있고 먼저 힙 AP 정상 소견의 힙 AP를 살펴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힐겐 라이너 라인이라고 하고 이 노란색 선이 여기에 수직으로 그은 펄킨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만 알면은 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아세타블라 인덱스라고 해서 그 답에 보면은 뭐 루프 앵글 뭐 이렇게 적어준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소아에서는 아세타블라 인덱스라는 용어를 더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빨간색 힐겐라이너 라인에 그 여기 어, 보니 엔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카틀리지 엔드를 소셜 엔드를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과 이루는 각을 말하고 아스타블라 인덱스는 그 나이에 맞게 정상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크면은 그 아세타블럼이 덜 발달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테럴 센터 엣지 앵글은 사실 3세 이하에서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세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그 답에서도 센터 엣지 앵글이 이제 크다고 표현해 주신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드린 엑스레이는 15개월이었기 때문에 센터 엣지 앵글을 언급하는 거는 조금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고 라텔 CA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원했던 대답은 푸티트라이아드였는데 이거는 이 용어 자체를 적어준 친구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 냈던 엑스레이인데 이 빨간색 힐링 라이너 라인에 비해서 이게 힐링 라이너 라인이랑 펄킨스 라인에 비해서 이게 바깥쪽이랑 위로 빠져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소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타블라 인덱스가 확연히 이제 건축에 비해서 많이 증가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타블라 인덱스가 증가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femoral head ossification이 그 건측에 비해서 확실히 작아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인딩을 푸디 트라이아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푸디 트라이아드는 아니지만 또 볼 수 있는 소견은 이제 그 센터 라인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이 적어주시기는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콕사 발가가 건측에 비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이게 사실 이것도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 게 15개월이기 때문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사실 15개월이기 때문에 클로스 리덕션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나이가 이게 겹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파블릭 카니스는 보통 3개월 이하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3개월 이하여도 파블릭 카니스가 실패하면 클로스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거고 15개월이어도 클로스 리덕션이 안 되면 오픈 리덕션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이가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나이로만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팔브리카니스는 이제 3개월 이내에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파브리카니스 아기가 힘이 너무 세지면은 파브리카니스가 이제 저절로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에비덕션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건데 아기가 힘이 세지면 이거 자체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서 하게 되고 이 부착하는 위치가 시험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체스트 스트랩은 보통 그 젖꼭지 정도 높이에 되게 하고 칼프 스트랩은 무릎 바로 아래에 부착하여서 하태부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테리어 스트랩은 그 힙 플렉션이 90도에서 100도 정도만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플렉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페모랄 러브 팔시 같은 게 올 수 있고 오히려 힙 디스로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 스트랩을 힙 플렉션 90도에서 100도로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스트랩은 보통 에비덕션을 조정하기 때문에 두 무릎을 어덕션 하려고 할 때 손가락 두세 개 넓이 정도로 벌어지도록 길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파블리카니스를 한 다음에 보통 3주 정도 있다가 3, 4주 정도 있다가 초음파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데 이 초음파 팔로우업에서 만약에 전혀 들어가는 소견이 없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 파블리카니스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안 되고 바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밖에 파블리카니스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엘로스 단로스가 있거나 아니면 관절구 쪽이 있어서 에이덕션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비성 탈구인 경우에는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이비덕션 브레이스인데 에이비덕션 브레이스는 이제 파블리카니스 치료 중인 환자가 이제 너무 커서 이게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오픈 리덕션이나 뭐 크로스 리덕션 후에 충분히 힙스파이커 캐스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오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세타블러 제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일부 파블리카니스로 정복에 실패한 환자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로스드 리덕션은 보통 6개월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파블리카니스가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파블리카니스가 실패한 경우에 보통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로스 리덕션을 처음 시도할 때는 이제 수술방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휴면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플렉션 90도, 에비덕션 45도에서 60도 정도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유지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세이프 존이 그 왼쪽 A에 있는 그림처럼 세이프 존이 만약에 근데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 힙 스파이크 캐스트한 이 자세로 힙 리덕션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에비덕션을 해서만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그 힙의 AVN 리스크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클로스 리덕션을 하면 안 되고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OA 해서 왼쪽이 잘 들어가 있는 거고 B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깊숙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보통 그 클로스 리덕션을 하든 오픈 리덕션을 하든 수술방에서 먼저 IOA를 하고 난 다음에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리덕션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픈 리덕션은 아까 말씀드린 클로즈 리덕션으로 정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세이프 존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힙 스파이커를 유지가 안 되니까
오픈 리덕션을 하게 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에비덕션은 오히려 AVN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정복이 유지되면은 결국 오픈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기서는 설명은 안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안테리어 어프로치랑 메디얼 어프로치로 나누는데, 이 두 개가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메디얼 어프로치랑 안테리어 어프로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메디얼 어프로치가 좀 더 간단한 방법이고, 만약에 그걸로 안 될 거, 왜냐면 레이브럼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인데, 만약에 그걸로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으면은 안테리어로 어프로치해서 오픈 리덕션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잘 모르는 개념일 텐데, 레지dual 힙 디스플라지아라고 해가지고 DDH가 생긴 다음에 이제 어릴 때 힙을 정복을 해서 잘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까지 뗐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거를 성장이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레지듀얼 힙 디스플라지아 때문인데, 아무리 좋은 리덕션을 얻었어도 만약에 그 계속 자라는 나이에서는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 피부 이형성이 계속 다시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나이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세네 살쯤 아니면 뭐 7살 이하에서 오스테오토미를 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딱 정해진 인디케이션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JPO의 표시로 제가 논문 실려가지고 그냥 잠깐 자랑하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도 그 연구의 일환이기는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아스타블라 인덱스의 Z 밸류를 이용해서 이 아래 그림처럼 두 살에서 세 살의 아스타블라 인덱스가 오른쪽 27.9도, 레프트 29.4도보다 큰 경우에는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스타블라 인덱스가 나이에 비해서 좀 큰 경우에는 결국 세네 살, 네다섯 살쯤에는 오스테오토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late presenting dysplasia of hip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DDH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진단받은 적은 없지만 막 10살 정도가 넘어가지고 아스타블라 디스플라지아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보다는 그냥 간츠 오스테오토미나 페모럴 오스테오토미를 같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중간중간 언급드리긴 했는데, DDH에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AVN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데, 다리 길이 차이는 보통 그 이환된 쪽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DDH의 예후는 보통 세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보통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기준값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라테랄 센터 엣지 앵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 AVN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용어를 DDH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무혈성 괴사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 리덕션을 시행한 후에 대퇴골두를 비롯한 이 근위 대퇴골에서 보이는 일련의 병적인 변화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거라서, 무혈성 괴사가 오히려 수식병리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성장장애도 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 제가 봤는데 이것도 좀 답을 다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서, 다음 왼쪽 힙 보시면은 이게 GT 오버라이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애들은 보통 성장판이 프록시멀 피머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프록시멀 피머 성장판은 이제 장애가 와서 안 자라는데, GT에 있는 아포피시스는 계속 자라 올라와서 이게 GT 오버라이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 아니고 그로스 플레이트 어레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디스플라지아 힙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발표해주셨습니다. 어, 인천 성모병원 주선영 교수님 접속해 계신데 혹시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공의 질문 먼저 안 예. 받으시고, 먼저 질문 네. 먼저 그러면은 받고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벌써 두 개나 올라와 있는데요. 성빈스트병원 4년차 박정호 선생님이 파블릭 보장구 시행 시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올렸고요. 또 추가로 정복이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파블릭 보장구 제거를 고려할 때 신체 검사 등 평가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그 펠리카니스 유지하면 아까 제가 3주 정도 있다가 초음파 확인해서 리덕션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병원에 불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보장 아기는 금방금방 크는데 보장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3주 만에 처음 보면은 그 보조기가 점점 애기한테 작아져서 플렉션이 과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불러서 그 파블릭 카니스를 이제 계속 길이를 조정해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게 되고 그다음에 3주 뒤에 리덕션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것도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3주 있다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3주 있다가 초음파 한 번 더 보고 잘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테이퍼링을 해서 끊게 되는데 보통 테이퍼링도 사람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하루 중에 착용하는 시간을 보통 줄여 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천성모병원 4년차 권건호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CP 환아에서도 힙두스로케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EDH와 방사선학적으로 감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CP는 이미 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으로 DDH를 CP 환자냐 DDH 환자냐로 구별할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이 무엇을 원하는 질문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성모병원 4년차 이관수 선생님이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IOA에서 다이플링이 보이는 슬라이드를 마우스 포인터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IOA라는 게 이제 이거를 관절에 주입을 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A가 잘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피머 헤드가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는 지금 피머 헤드가 여기랑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잘 안 들어가 있는 걸 여기는 딥 리덕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이건 선생님 답변이 잘 됐나요? 네. 현재까지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참석해주신 주선영 교수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예, 잘 예, 들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코멘트를 조금 드리면은, 아까 그 전공의 질문 중에서 파블릭 하네스 위닝 언제 하는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치료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그레시브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은 진단 주수 마이너스 2주 해가지고 풀타임 하네스를 권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12주를 빼면 10주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이라는 건 24시간 채우는 거를 10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2시간씩 빼거나 아니면 6시간씩 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CP에서도 물론 DDH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CP에 있는 힙 디스로케이션, 뉴로머스쿨러 힙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주로는 이제 못 걷는 쿼드리플레지아한테 많은데 이런 애들한테 DDH가 온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파스티시티가 로어 익스트리미티에 많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DDH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힙 서베이를 해보면은 DDH는 빠지잖아요. 그게 어릴 때 빠지거든요. 뭐 6개월,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6개월 1세 이전에 다 빠져 있고, CP의 그 뉴로머스쿨러 힙 디스로케이션은 1살, 2살 때는 노말 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전공의 선생님들 추가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정말 좋은 강의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소아분과 강의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도 참 많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이렇게 목요 집담에서 좋은 강의로 정리를 해주셔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저희 홍보를 드리자면 다음 주는 저기 타 분과 우리 성 빈센트병 영상의학과 이슬기 교수님께서 Current MRI Imaging for MSK Tumor Diagnosis라는 강의를 준비해 주실 예정이고,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학회고요. 학회 때문에 일주일 쉬고, 다다음 주는 우리 그 종양에 대해서 MRI 파인딩 영상의학과 교수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 돼서 오늘 목요 집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조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